지금의 40에서 50대 아재들을 설레게 했던 일본 스포츠카들. 혼다는 NSX로 고성능 스포츠카 시장을 이끌었다. 다른 스포츠카 대비 고가를 가격을 가진 NSX는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혼다에게 손해를 입힌 차로도 유명하다. 알루미늄 차체에 자연흡기 엔진이 만드는 280마력의 출력은 터보 엔진으로 무장한 타사들과 다른 노선을 걸었던 혼다만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예였다. NSX는 일본의 페라리로도 불렸는데 엔진을 차체 중앙에 얹은 미드십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성능의 NSX 타입 R은 혼다가 가진 기술을 모두 집약시킨 모델로 평가받았다. 혼다에게 적자를 안겨주는 모델이긴 했지만 이 덕분에 혼다는 자사의 기술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다. NSX는 지난 1990년 등장한 이래 꾸준한 개선을 거쳐 2005년까지 생산됐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쓸쓸히 단종됐지만 혼다는 2016년 다시금 NSX를 부활시켰다. 새로운 NSX는 1세대의 후륜 구동과 달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4륜 구동 모델로 진화했다. 당시 혼다는 고가의 NSX 외에도 대중적 성향이 짙은 전륜구동 방식의 빠른 차들도 내놨다. 특히 저배기량 엔진에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을 더한 VTC 엔진을 장착한 시빅 타입 R과 쿠페인 인테그라 타입 R은 고회전 지향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을 내세우며 카마니아들의 관심을 끌었다. 마츠다에게는 RX-7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로터리 엔진 상용화. RX-7은 2개의 로터를 가진 심장으로 특유의 매력을 뽐냈다. 하나의 로터는 654cc. 두 개 로터를 더해도 1308cc에 불과한 배기량을 갖는다. 덕분에 국내 수입된 RX-7에 부과된 연간 자동차세는 당시 소형 해치백이던 기아 프라이드보다 적었다. 하지만 두 개의 로터에 터보를 달아 280마력의 출력을 자랑했다. 로터리 엔진은 특히 고회전에 강했는데 일반적인 엔진 대비 고회전에서의 회전 질감이 뛰어났다. 반면 로터의 회전에 의해 실린더 내부 마모가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수십만 원 정도로 수입 가능한 내부 부속 교체 비용이 국내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해 유지 보수의 부담을 느끼고 차를 매각한 소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가벼운 차체에 낮은 무게 중심 뛰어난 핸들링 성능에 매료된 카마니아들이 많았기에 지금도 마츠다 RX-7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앞서 언급된 모델들이 쿠페형 차체를 갖고 있었다면 미쓰비시는 준중형 세단을 튜닝한 고성능 모델 랜서 에볼루션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실 GTO라고 불리는 30L 터보 엔진과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춘 쿠페도 있었지만 다른 모델 대비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얻게 되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반면 랜서 에볼루션은 WRC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 작은 차체와 어우러진 280마력 출력과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일반 도로 및 서킷에서 매우 빠른 모델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과거 영화계를 주름잡던 홍콩의 영화배우 성룡은 미쓰비시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성룡의 CIA 등 몇몇 영화를 통해 랜서 에볼루션이 가진 매력을 담아내기도 했었다. 터보 엔진과 사륜, 구동의 조합은 빠른 가속은 물론 안정적인 코너링을 이끄는데 도움을 줬는데 7세대 모델 이후 답한 클러치를 사용한 사륜, 구동 시스템 조합을 통해 더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게 됐다. (10세대)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도 팔렸는데 당시 수입 판매사인 MMSK가 판매 부진을 겪으며 사업권을 포기, CXC 모터스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전개하다 판매 실적 문제로 2013년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6년 최종 진화형인 파이널 에디션을 판매한 이후 랜서 에볼루션을 단종시켰다. 미쓰비시에게 랜서 에볼루션이 있었다면 스바루에겐 임프레자 WRX STI가 있었다. 이 역시 준중형 차를 바탕으로 튜닝된 스페셜카로 명성을 쌓았는데 미쓰비시처럼 WRC를 통해 인기를 끈 모델로 기억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중적 성향이 강했던 토요타 셀리카, 미드십 방식의 MR2, MRS 등 카마니아들의 관심을 받았던 모델들이 많았다. 지금은 보기 힘든 모델 또는 클래식 스포츠카가 되었지만 지금도 이 차들을 회상하며 맥주 잔을 들이켜는 카마니아들도 많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 스포츠카들은 과거의 향수와 함께 그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관 상태가 뛰어나고 주행거리가 짧은 희귀 모델은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는 소비자들은 게임을 통해 해당 모델들을 접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다소 쉬들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초기 일본 스포츠카의 인기에 힘입어 입지를 굳힌 영화로 평가받는다.